27년. 27년 동안 2평짜리 독방에 갇혀 있으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교도소 장기 수감자 연구 결과를 보면요. 10명 중 8명이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기억력 장애, 우울증, 그리고 조기 치매까지.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일과 뇌는 자극을 잃고 서서히 기능을 멈춰갑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은 71세에 석방됐을 때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분의 인지 능력이 50대 수준입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감옥이 그의 몸은 가뒀지만 뇌만큼은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의 뇌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의 이야기를 파고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낸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부엌에 왔지? 분명 어제 만난 분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차 열쇠를 어디 뒀더라? 50대가 되면 이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통계를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50대부터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뭘 해야 하나요? 영양제요? 뇌 운동 게임이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활동하면 우리 뇌는 이제 이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준비합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뇌에게는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요. 뇌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엔 뭐가 올까? 대비해야 하는데. 이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0% 낮았습니다. 단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옥만큼 강제적인 루틴이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 곳. 그렇다면 수감자들은 모두 건강한 뇌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장기 수감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그런데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석방 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차이는 명확합니다.
강요된 루틴과 선택한 루틴의 차이입니다.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고 동료들과 대화하고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옥이 정해준 일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내 하루는 누가 정해놓은 것 같아. 회사 일정, 가족 스케줄.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출근 전 10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10년 후 우리의 뇌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만델라가 감옥에서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의 루틴 속에 숨겨진 뇌 보호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19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로벤 아일랜드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의 감옥. 만델라가 갇힌 독방의 크기는 2m x 2.5m. 화장실도 없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곳. 27년 동안 같은 벽만 보고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도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만델라는 견뎠습니다. 아니, 견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만델라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감옥 당국이 정한 기상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0분은 나만의 시간이다. 교도관이 깨우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선택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독방 안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제자리 달리기 30분. 좁은 공간이었지만 매일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개수를 채워나갔습니다. 운동 후에는 세면,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10분간 명상했습니다. 그는 명상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둘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다. 이 10분이 그에게 정신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옥수수죽과 빵 한 조각. 매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는 강제 노동이 있었습니다. 돌을 깨는 일이었죠. 힘든 노동이었지만 만델라는 이 시간에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과 대화하는 시간, 몰래 토론하는 시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 그들은 그곳을 만델라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후 만델라는 반드시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뿐이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만델라의 골든 타임이 시작됩니다. 책 읽기와 편지 쓰기. 그는 27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 정치, 모든 분야를 섭렵했죠. 그리고 매일 가족에게, 동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밤 9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루틴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지루해 보이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운동하고 똑같은 시간에 책 읽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지만 읽는 내용은 항상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편지를 썼지만 쓰는 주제는 항상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명상했지만 명상의 대상은 항상 달랐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루틴이란 그릇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릇은 안정적이지만 내용은 언제나 새로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뇌를 지키는 루틴과 뇌를 죽이는 루틴의 차이입니다. 만델라의 루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첫째, 시간은 규칙적으로, 내용은 다채롭게.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한다면 그 시간은 지키되 걷는 길은 바꿔보세요. 오늘은 공원, 내일은 강변, 모레는 골목길. 매일 저녁 9시에 책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지키되 읽는 장르는 바꿔보세요. 오늘은 소설, 내일은 역사서, 모레는 에세이. 둘째, 내가 선택한 루틴인가 자문하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요?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선택을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만델라의 루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루틴이 뇌를 보호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지금부터는 뇌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루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신경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죠? 하지만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는 20대 이후로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이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뇌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규칙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우리 뇌의 해마에는 신경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성. 둘째, 적절한 자극. 만델라의 루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 마이너스 이게 규칙성입니다. 매일 다른 책 읽기 마이너스 이게 적절한 자극입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마 크기가 1년 뒤 평균 2% 증가했다고 합니다. 2%가 작아 보이시나요? 뇌과학에서 2%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해마는 매년 12%씩 줄어들거든요. 즉,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뇌 노화를 멈추고 오히려 역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강도보다 빈도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루틴이 뇌를 보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괜찮아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죠.
하지만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해마가 손상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몇 시에 자지? 내일은 뭐 하지?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불확실성이 코르티솔을 계속 높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루틴이 있으면요, 뇌는 안심합니다. 아, 내일도 똑같은 패턴이구나. 준비할 필요 없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해마가 보호됩니다. 만델라가 감옥이라는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루틴을 통해 스스로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뇌를 보호한 겁니다. 2018년 UCLA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주되 A그룹은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게 하고 B그룹은 불규칙한 일과를 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지만 B그룹은 만성 스트레스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뇌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책 읽기. 이 작은 루틴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킬 겁니다.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뒀지만 매일의 루틴은 내 정신을 자유롭게 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고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루틴이 뇌를 보호한다는 사실. 둘째, 만델라가 27년 감옥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어떻게 지켰는지. 셋째, 루틴이 뇌에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 마이너스 신경가소성과 스트레스 호르몬. 기억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하세요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인터넷에도 그런 글이 넘쳐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하세요. 마이너스 어떤 운동을요? 얼마나요? 언제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마이너스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라고요? 책 읽으세요. 마이너스 눈도 침침한데 무슨 책을요? 저도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막막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3가지 루틴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작고 아주 쉽습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15분 의식입니다. 만델라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고 했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딱 15분간 이렇게 해보세요.
5분은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특히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한 잔이 뇌를 깨웁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물이 목을 넘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다음 5분은 가벼운 스트레칭.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그 다음 일어나서 천천히 목, 어깨, 허리를 돌려보세요.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5분은 창문 열고 햇빛 보기. 창문을 열고 밖을 보세요.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맞춰줍니다. 흐린 날이어도 괜찮아요. 밖의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딱 15분. 이 1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점심에 10분 산책입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매일 야외 작업을 나갔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하루 중 딱 한 번 밖으로 나가보세요. 점심 먹고 10분만 걸어보세요. 회사 주변이든 집 앞 골목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핸드폰 보지 말고 걸으세요. 그냥 걷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하늘도 좀 보고 나무도 좀 보고 사람들도 좀 보고. 이게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시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매일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은 노란 은행잎이 보이고 내일은 빨간 단풍이 보이고 모레는 눈이 내리고. 이 작은 변화가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10분 걷는 동안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뇌가 스스로 정리하고 쉬고 재충전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 세 줄 일기입니다. 만델라는 매일 저녁 편지를 썼습니다. 27년 동안 수천 통의 편지를요. 여러분에게도 쓰기를 권합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1가지, 오늘 잘한 일 1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1가지. 공책에 손으로 쓰세요. 핸드폰 메모장 말고요. 왜냐하면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2014년 노르웨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손으로 글씨를 쓸 때, 키보드를 칠 때보다 뇌의 활성화 영역이 5배 더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감정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매일 밤 3가지씩 1년이면 1095가지. 1년 후 그 공책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치매 예방이 돼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게 오래갑니다. 복잡한 건 3일 못 가요. 작심삼일이죠. 이 3가지 루틴은 50대인 여러분이 80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증명합니다. 규칙적인 기상과 햇빛 노출은 생체시계 정상화와 더불어 수면의 질 향상, 매일 10분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으로,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 증가와 인지 기능 향상, 매일 손글씨 쓰기는 뇌 활성화와 감정 안정을 시켜 스트레스 감소와 해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만 1년 동안 지켜도 여러분의 뇌 나이는 5살 젊어집니다. 과장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건 한순간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거창한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명상하는 그 작은 루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 마시고 5분 스트레칭하고 창문 열고 햇빛 좀 보세요. 점심 먹고 10분 걸어보세요. 저녁에 3가지 적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루틴은 한 사람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규칙적인 생활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그리고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실 건가요? 지금 마음속으로 시간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알람 맞춰놓고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5분 스트레칭하고 창문 열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그럼 내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일주일하면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하면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뇌도 몸도 마음도. 만델라가 27년 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건강한 뇌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3가지 루틴은 50대인 여러분이 80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증명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햇빛, 노출, 생체 시계 정상화, 수면의 질 향상, 뇌 건강. 매일 10분 걷기, 혈액순환 개선, 뇌로 가는 산소 공급 증가, 인지, 기능 향상. 매일 손글씨 쓰기, 뇌 활성화, 감정, 안정, 스트레스 감소, 해마 보호. 이 3가지만 1년 동안 지켜도 여러분의 뇌 나이는 5살 젊어집니다. 과장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건 한순간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거창한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명상하는 그 작은 루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 마시고 5분 스트레칭하고 창문 열고 햇빛 좀 보세요. 점심 먹고 10분 걸어보세요. 저녁에 3가지 적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루틴은 한 사람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규칙적인 생활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그리고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실 건가요? 지금 마음속으로 시간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알람 맞춰놓고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5분 스트레칭하고 창문 열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그럼 내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일주일하면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하면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뇌도 몸도 마음도 만델라가 27년 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건강한 뇌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